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많이 모아가지고 여태까지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도대체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모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여성 질환 같은 거에 부족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유방갑상선외과의 한상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유방 통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방갑상선외과 한상아 교수입니다. 저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시는데 보통 이 유방 통증에 대해서 몇 분 정도나 그러면 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나요? 진료실 오시는 분들 한 100분 중에 네. 80분 이상은 유방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사실 맞습니다.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유방 쪽이 좀 찌릿찌릿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유방암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유방에 느껴지는 통증은 네. 대부분 99%가 암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 네. 스트레스나 카페인이 되겠는데 네.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유방 조직이 좀 팽창을 하고 빵빵해졌다가 다시 가라앉고 네. 혹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네. 혹은 폐경 이후라 하더라도 호르몬 네. 불균형이 생기면 이런 네.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 통증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암이랑 상관이 없고 저절로 사라지는 통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호르몬 변화가 조금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뭐 이거는 그럼 유방암일 수 있나 이런 게 있을까요? 유방암을 걱정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네.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고 또 멍울이 같이 만져지면서 동시에 아프고 네. 사실 멍울 자체는 아프지 않은데 더 깊숙이 느껴지는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생리 주기와 관련이 없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유방암과 유방 통증이 이제 큰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유방암과 통증은 아예 좀 별개라고 봐야 될까요? 유방암 자체는 대부분 무통성 종괴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멍울은 만져지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고무처럼 딱딱한데 아무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오히려 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아프면 암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실제로 유방 통증과 유방암은 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멍울이 너무 커가지고 가슴 전체를 침범한 심한 경우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있으면 큰 질환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래도 일상생활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이 통증이 저절로 지나가거든요. 네. 이따금씩 아팠다 발생했다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저절로 지나가는데 네.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불편하다든지 자다가 깬다든지 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연관되는 팩터를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카페인을 드신다든지 혹은 또 통증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네. 일부 정신과 약제들, 그다음에 뭐 혈압약, 그다음에 특히나 뭐 피임약이라든가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련돼서 그 호르몬 관련되는 약들 전체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약제들을 좀 변경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제일 기본적인 조치는 좀 가슴을 이렇게 브래지어를 착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출렁출렁하면 자극이 많아져가지고 네. 더 아플 수 있어서 자세에 따라서 유방이 자극받지 않도록 브래지어를 착용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가벼운 진통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복용하는 엔세이드 계열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같은 것들 복용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거는 비타민 E하고 달마지코 종자유가 있는데 네. 부작용과 여러 가지 용량의 걱정을 좀 덜고 보충할 수 있는 약제는 달마지코 종자유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좀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 네. 복용하는 알수가 많아서 대부분 이제 가벼운 유방 통증을 걱정해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약을 먹을 정도까지 통증이 심하냐 하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고요. 네. 한 20-3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한번 복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이렇게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방 검사라고 하면은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완전히 이렇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것만은 안 하면 안 되겠는지 이렇게 조금 애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초음파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저도 검사를 받는 입장으로 유방 네. 촬영을 해보면 정말 아프거든요. 네. 유선 전체를 한 영상판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슴 조직과 피부를 최대한 다 앞으로 잡아당겨서 끼워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방 전체에서 어느 부위가 이상인지를 찾아내는 데는 맘모그래피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유방암의 아주 초기 증상인 미세석회라는 것은 초음파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굉장히 우수한 검사고, 네. 어떤 이상 부위가 발견됐을 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면에서 훌륭하지만, 초음파만으로 단독으로 검사를 할 때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유방 촬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네. 대체할 검사가 없습니다. 아직은. 나는 좀 돈이 많이 들어 내가 MRI 하겠다. 이건 안 되나요? 일단 MRI에서 네. 유방 촬영에 이상이 있는 부위를 다 발견해낼 수가 없고요. 네. MRI조차도 유방 촬영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네. 그리고 비용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MRI는. 그렇기는 하죠. 예. 그러면은 혹시 이제 맘모그래피나 다른 네. 검사를 통해서 내 유방에 양성 결절이 나왔다, 아니면은 조금 뭐 암 좋은 뭐 음성이라도 뭔가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양성과 음성이라는 용어를 방금 우리 MC께서도 쓰셨는데, 네. 이게 양성은 착하다는 양성이고요. 네. 양성의 반대는 악성입니다. 그래서 악성이 암을 의미하고, 양성은 네. 선량하고 착한 혹이어서 네. 암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낮은 혹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급속히 크기가 커진다든가, 암이 아니더라도 네. 또 통증을 심하게 유발한다든가, 또 정기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상황, 뭐 오지로 선교를 가신다든지, 그렇죠. 뭐 유학을 떠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양성 결절이 나와서 치료까지 필요로 해가지고 떼내야 될 때 맘모통 시술을 하면은 이제 뭐 상처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이제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맘모통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맘모통은 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우동 굵기 정도 크기로 조각을 내서 혹을 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 제거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걸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현미경적으로는 조직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덩이 자체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맘모통으로 제거할 수 있고, 네. 맘모통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3-4mm 정도의 바늘구멍만 남으니까 네. 사실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미용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암의 경우는 현미경적으로 세포가 남을 경우에는 재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각조각 내서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네. 암에 대한 제거는 반드시 수술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맘모통은 혹을 99%만 제거해도 이분의 그 장기적인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우선 양성 결절이 발견됐을 때 진짜로 제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대부분의 혹은 가지고 살아도 되는 혹이고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혹들만 맘모통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며칠 혹은 몇 개월 이렇게 좀 지속되는 그런 게. 일단은 2주 동안 매일 똑같이 아프고, 네. 그리고 심해지는 통증은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네. 일단 언제 통증이 발생했는지 일단은 한 달 정도 기록을 해보시고, 통증 강도가 네. 하나도 안 아픈 1점에서 네. 최악의 상상할 수 없는 통증 10점 사이에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이게 주기적으로 호르몬 변화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가는 건지 구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의 세계 이렇게 좀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걱정이 그래도 많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방 통증은 암이랑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경우가 많고,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카페인이 되겠고, 2주 이상 지속되고 심해지면 그때는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